각본 없는 엽기, 황당, 웃음 만발, 바람만잘 스펙타클 리얼 스토리. 살려주죠. 토크. 안녕하세요. 산자스 토크의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입니다. 시끄러워. 이 여자가 시작부터 소리를 지르고 앉아. 화통을 삶아먹어서 왜 이렇게 소리가 커요? 목소리가. 아니 제 목소리 큰 거 인지 알아서 왜 새삼스럽게 그래요? 귀 아파 죽겠네. 귀 아파. 아이고.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 더불어 살아가야지. 아니 좀 이렇게 당당하게 살면 좋잖아요. 근데 여자분이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은 예. 시집 어떻게 가려고 그러세요? 아니 그래도 난 알아서 갈 거니까 걱정 마세요. 니나 걱정하세요. 남자분들은요, 이영애 씨 같은 목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속은 조곤조곤 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조곤조곤한 목소리죠. 이제 네 안녕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시집이나 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러니까 좋네요. 역시 그 목소리.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방금. 아 좋았어요? 예. 알았어요. 이대로만 할게요. 그냥 해라. 안 되겠다. 너랑 안 어울리다. 황현희 씨. 저 여기 있어요. 누구 성대모사요? 이영애 씨. 이영애 씨? 다시는 하지 마세요. 김영희 씨로 해줄까요? 김영애 씨 한번 들어보죠. 예. 저는 최고가 아니면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갑자기 황토팩을 하고 싶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김영애 씨, 왜 요즘 우리 덕분에- 황진이, 예, 우리 진이 어딨니? 고고예술속으로 이후에 힘들어요, 안영미 씨가. 예. 자, 오늘 얘기는 그 목소리 큰 분들에 대한 죽여버릴 거야. 목소리 큰 분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네. 자, 이분들 굉장히 목소리 크면은 약간 좀 뭐랄까요, 불이익, 좀 그렇죠.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사연 네. 들어와 있나 한번 가보죠. 네. 네, 첫 번째 사연은요, 인천시 계양구에 사시는 김동현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소곤소곤 귓속말을 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목소리가 지나치게 우렁찬 20대 청년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목소리가 그냥 큰 게 아니라 무지무지 크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절 기차 화통이라고 부르곤 아니 하죠. 얼마나 크길래? 그러니까 엄청난가 봐요. 예. 시험 기간 여자친구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저는요, 배가 고파서 여자친구가 공부하는 자리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입을 손으로 가리고요. 예. 아주 자그마한 목소리로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죠. 문수가 밥 먹으러 가자. 밥. 전 물론 이렇게 작게 말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들리는 모양입니다. 문수가 밥 먹으러 가자. 밥! 밥 먹으러 가자고! 밥! 순간 도서관의 모든 사람들은 저희를 주시했고요. 좀 창피했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는 창피한 듯, 무슨 밥에 환장한 사람들도 아니고, 밥 되니까 큰 소리로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뛰쳐나갔습니다. 게다가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자친구와 저는 같은 교회에 다니거든요. 네. 그날 저희는 일찍이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네. 여자친구는 늦잠을 잤는지 예배가 시작되었는데도 오질 않았어요. 저는 일단 여자친구 자리를 맡아놓고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은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면서 유난히도 목이 터져라 설교를 하셨고, 잠시 후 여자친구가 부수수한 몰골로 나타나서요, 제 옆으로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전 왜 늦었냐는 듯 여자친구를 힐끗 째려봤죠. 그러자 제 여자친구가 밤새 오빠 생각하다가 새벽에 잠이 들었지 뭐야. 이런 센스 있는 거짓말을 하는 여친이 너무 이뻐서요, 저도 뭔가 재치 있는 답변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당시 영화 실미도에 제대로 꽂혀 있던 저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하지만 입냄새. 예, 이 마이크 이거 같이 쓰는 건가요? 여기까지 퍼져요. 그런 저속한 개그를 하시고 입냄새라뇨. 남들은 개그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남들한테는 그렇게 안 들렸나 봐요. 제가 굉장히 크게 들렸나 봅니다. 게다가 그 타이밍 또한 절묘했습니다. 목사님 왈, 사랑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가 설령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뿔싸. 순간 설교하시던 목사님은요, 벙찐 듯 설교를 멈추셨고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은 저를 주셨습니다. 너무 민망해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예배가 끝나자 절 보는 사람들은 말 쏘고 가라. 너의 임무는 황현이의 목을 따고 오는 것이다. 이거 제가 무슨 돼지도 아니고 목을 따는 게 닭입니까 제가? 예? 그리고 일용업리예요? 안성기 성대모사에? 어쨌든 안성기 흉내까지 내면서 저를 놀려댔습니다. 일이 이쯤 되다 보니까요, 여친은 저에게 병원에 함께 가보자고 했고,
병원에 갈 정도니까 목소리가 크단 얘기죠. 어떻게 이거 목젖을 제거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성대를 일부러 결절시킬 수도 없는 거고. 아니, 애완견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애완견도 아니고 애완견 짖는다고 병원 데려가서 그 수술시키잖아요. 아니 그 남자친구를. 예. 저도 이대로는 사회생활하기 힘들 것 같아서 여친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네. 저희는 초조하게 진찰 결과를 기다렸죠. 잠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나오신 의사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의사생활 30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동현 씨는 다른 사람들보다 성대가 2배나 큽니다. 성대로 목구멍이 꽉 찼는데요. 이게 숨 쉬는 게 용하네요. 정말 용합니다. 예, 그제서야 전 제 목소리야 왜 이렇게 큰지, 왜 전 귓속말을 할 수 없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전 나름대로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됐죠. 하지만 제게 여친은요, 뭐든 크면 좋은 거 아니냐며, 그렇죠, 뭐든 크면 좋죠. 예, 오히려 이런 절 위로합니다. 맞습니다. 뭐든 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착하고 예쁜 여자친구를 위해서 이 큰 목소리로 더 힘차게 외치고 다닐 겁니다. 문수가 사랑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더 크게 좀 절실하게 좀 해줬어야죠. 예,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 문수가 사랑한다! 이렇게 해줬어야지. 네, 그래요. 네. 대신 하셨네. 예. 이게 성대가 너무 대충 하신다. 아니, 뭘 대충해요, 제가. 성대가 그러니까 남들보다 2개가 큰 거예요. 2배가. 근데 저는 여기 주인공분이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런 일들 많을 것 같아요, 영미 씨도. 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자취했었거든요. 예. 친구들하고 이제 왜 그런 남 뒷담화라고 하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자들끼리 또. 그래서 그렇죠. 막 얘기를 하는데 다음날 보면 항상 학교에 소문이 나 있어요. 그게 어느샌가.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이 막 의심받고 그랬었는데 알고 봤더니 저였어요. 범인은 저였어요. 다 그게 밖에 다 들려요. 그러니까 나는 야,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얘기했는데. 누구랑 사귄대. 막 얘기하는데 밖에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안영미 씨 따라다니는 소리가 있어요. 저도 정말 친구 중에 한 명이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핸드폰 통화를 할 때마다 소거 있잖아요. 스피커폰. 그러니까 이거 통화 음량을 최대한 내리는데 제일 크게 들리는 것처럼 들리는 애가 있어요. 목소리가 항상. 그래가지고 전화 통화 하다 보면 전화 통화도 비밀이 없어. 이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으면 옆 사람까지 다 들어 이걸. 그 정도로 목소리가 큰 친구가 있는데 이게 약간 좀 모르는데 사생활이 좀 없어진다는가? 네, 맞아요. 비밀이 좀 없어진다는가? 이런 문제점은 조금씩 있겠네요. 네, 정말 너무 불편한 점이 많은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자, 2번째 사연 와 있죠? 네, 2번째 사연 네, 제가 2번째 사연 한번 가볼까요?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딱 제 사연 같아요. 기대되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2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대구에 사는 박세영입니다. 전 예쁘장한 외모와는 달리 늘 큰 목소리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깬다라는 말을 부지기수로 듣고 사는 처사랍니다. 그렇죠. 여자분이, 이게 바로 저랑 똑같은 점이에요. 목소리 좀 크면 깬다는 소리 듣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외모는 이쁜데 예? 목소리 때문에 저는 학교와 집이 멀어서 친구와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주인 아저씨 4분이 살고 계시고요. 저와 친구는 2층에 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주인 아저씨께 여러 번 주의를 받던 저는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드디어 본의 아니게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주인 아저씨는 옥상에서 빨래를 걷어 계단을 내려가고 저 또한 그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채기가 나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생리현상인데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예. 가뜩이나 목소리 큰 저는 그만 주의할 겨를도 없이 재채기를 크고 시원하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이렇게요. 이렇게 해야 좀 한 것 같거든, 재채기를. 시원하죠, 재채기. 시원하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에차! 이거죠. 이거는 폐병 걸린 사람들. 시원하게 뱉는 거, 예. 예, 그런데 제 재채기 소리에 너무 놀란 아저씨 그만 발을 헛디뎌서 빨래를 안고 계단을 구르시고 말았습니다. 어이쿠야. 슬랩스틱을 하신 거죠. 다행히 그게 다치시진 않았지만 너무 화가 나신 아저씨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니 뭔 여자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냐면서 예. 저를 마구 꾸짖으셨습니다. 예.
하지만 목소리 큰 제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목소리 큰 게 죄예요? 그럼요. 예. 저는 일어난 시간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완전히 미운 털 박힌 저는 제 큰 목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전화도 제대로 못하고 TV를 보면서 마음껏 웃지도 못했습니다. 이거 딱 내 얘기야, 내 얘기. 입 진짜 가리면서 웃어야 이 돼. 웃음소리 드신 분들 심각해요. 예.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친구랑 자고 있는데 새벽에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잠결에 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예. 저희 집 창문 방충망을 뜯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였어요. 아, 진짜요? 도둑. 예. 너무 놀란 저는 마치 호랑이가 포효하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온 거야. 그렇죠. 놀란 거죠. 야, 진짜 괴물 이걸 같다. 괴물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저도 괴물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뭐야? 괴물. 뭐야? 완전 감 떨어졌다. 그 소리는 싹 방송을 해야 돼. 아. 괴물 소리와 같았고 저 스스로도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왔을까 제 스스로가 놀란 거예요. 예. 근데 게다가 어디 제가 목소리라도 작습니까? 잠을 그쵸. 자던 친구는 제 소리에 놀라서 경기를 일으키면서 벌떡 일어났고 창문으로 들어오던 도둑놈도 제 소리에 도둑이었군요. 놀래서 예. 놀랄 수밖에 없죠.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괴물과도 같았던 제 큰 목소리는 아래층까지 울려 퍼져서 네. 주인 아저씨는 단걸음에 달려오셨고 제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 도둑은 미처 달아나지도 못하고 주인 아저씨께 잡히고 말았습니다. 네. 잡혔어요, 다행히. 잡혔네요. 주인 아저씨도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 재채기에 놀랄 뿐이 아닌데 이분. 도둑 잡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 강심장인데. 간이 크신 분인데. 예. 근데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이 사건은 일단락 지어졌고 예. 주인 아저씨 또한 제 큰 목소리 때문에 도둑을 잡을 수 있었다면서 음. 난생 처음 제 큰 목소리를 칭찬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지금은 절 너무나 이뻐하신답니다. 예.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제가 내지는 괴물 소리를 들어야 했던 친구는 지금도 그 소린 절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어. 난 괴물을 봤어. 가끔 자다가 경기를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그 도둑 아저씨도 이 싸늘한 철창에 앉아서 그때 제 소리를 기억하며 싸늘한 철창. 공포에 떨고 계시진 않을까 몹시 궁금합니다. 아, 이분의 고막이 좀 걱정이 되네요. 그 철창에 앉아 계실 좀 굉장히 힘드실 텐데 날씨도 근데요, 좀 이게 추워가지고 예. 제 소리를 한참 들으신 분들은요. 예. 자기 전에 항상 이게 제 목소리가 울린대요. 귓전에. 아, 제 그래요? 웃음소리가. 환청이 환청이.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그럼 그러더라고요. 괴로운 게 또 없는데. 그래가지고 예. 다들 이제 강유미 씨, 동기 강유미 씨한테 너 정말 대단하다고. 어떻게 영미랑 1년 넘게 콘을 짰냐고. 그보다 평생 같이 살아준 부모님은 뭡니까? 아니 전 집에 가면요 못 웃어요. 왜요? 어릴 때부터요 제가 웃으면 엄마가 뭘 이렇게 던졌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마음껏 못 웃으니까 밖에서 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야? 왜? 진짜 이거 슬. 왜 어머니 위해서 밖에 사람이 피해를 봐야 되는데? 난 슬. 왜? 난 정말. 너무 가족 이기주의 아니에요, 이거? 예? 이 핵가족화에 문제가 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데 진짜. 재채기 하니까 떠오르는데, 네. 옛날에 재채기를 보통 이렇게 시원하게 한 번 하고 끝내잖아요. 네. 근데 제 친구가 재채기를 제가 세 번 하는데 13번을 연속해서 하더라고요. 이게 13번. 아니, 13일에 금요일도 아니고 13번을 이게 계속 하니까. 야, 너, 너 코가 어떻게 됐냐? 아니, 뭐, 비염도 비염이지만 너 이게 제대로 구조가 된 거냐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세상에. 13일에 금요일 비극도 이거만큼 심하진 않다고 내가. 13번을 그 자리에서 재채기를 해버리니까. 재채기를 13번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아, 진짜 믿습니다. 진짜 확실합니다. 그러고 보니 재채기 했다니까 갑자기 어쨌든 뭐 주제는 벗어난 약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목소리 크신 분들 이게 나쁜 단점이 아닙니다. 잘만 살리면 장점이 될 수 그래요. 있으니까. 자신감 예. 넘치고 너무 이렇게 너무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쵸. 우리 목소리 큰 사람들 화이팅! 그렇죠. 걱정 마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무슨 화이팅은 자신 없게 하니. 화이팅!
아우, 목 아파. 아, 나 소리 좀 안 지르려고 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목소리 크신 분들 정말 힘내시고요. 자, 네. 산전수전 토크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더 다음 시간에는요. 예. 더 기이한 사람들 이야기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산전수전 재채기를 13번 하는 사람을 제가 초청해서 그럼 심경 변화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좀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노애락을. 자, 산전수전 토크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각본 없는 엽기, 빵당, 웃음 만발, 파란만장 스펙타클리어 스토리! 산전수전 안녕하세요. 산전수전 토크의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영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황현희 씨, 예. 제 목소리 좀 이상하죠? 아, 원래 이상해요. 새삼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감기에 걸렸어요. 또 아, 감기 걸리셨어요? 걱정 좀 해줘봐요, 저 파트너인데. 근데 이게 겨울이잖아요. 네. 감기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몸 관리 좀 잘하시지 그랬어요. 맞아요. 진짜. 근데 제가 예. 요즘에 예. 밤마다 이상한 문자가 와요. 아니, 어떤 문자가. 그냥 막 그 문자인데 그 예. 글은 안 써져 있고 예, 예. 숫자로 486 막 이러고 486이요? 우리 때 알잖아요. 우리 아니, 무슨 삐삐. 삐삐도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삐삐가 됐을 때 486을 보내요. 사랑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제가 볼 좋아한다는 때는요. 얘기인데. 예. 누군가가 예. 저한테 고백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고백. 예. 아, 그래요? 계속 이렇게 예. 이렇게 민물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짜잔 하고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난 두려워. 난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래요? 아, 왠지 저도 두렵네요. 누군가 안영민 씨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두려워. 잠깐. 어떻게 또 전화 왔어. 줘보세요. 어떻게 486. 줘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이, 뭐? 사실이야. 진짜야. 이 언제적 자식 유행어는. 지금 장난하나 이게 안 돼, 이 자식아, 안 돼! 왜요? 뭐래요? 소리샘으로 연결하는데요? 아, 뭐예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시 문래동에 사시는 신은지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멋진 남자친구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다니는 아리따운 처자랍니다. 너무 부러워요. 야, 진짜 부럽네요. 돈 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남들은 때때로 제게 넌 정말 세상 부러운 것 없겠다 라며 고맙게도 제게 자신감을 북돋아주곤 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그럼요. 그런데 예. 얼마 전부터 직장 상사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이러합니다. 전 얼마 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핸드폰 번호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핸드폰 뒷번호를 저희 집 번호와 같게 5881로 신청을 했죠. 예. 그런데 이 번호는 더 이상 남아있질 않았고 그나마 딱 하나 남아있는 번호가 5882 번호라고 하더군요. 예. 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번호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제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러자 아무 말 없이 남자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 남자친구인가 싶어서 오빠야? 물었습니다. 예. 예? 그러자 그 남자 느끼한 목소리로 오빠야? 그렇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 오빠야. 이러는 겁니다. 네. 전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저기 누구세요? 물었습니다. 우리 귀염둥이가 오빠 빨리빨리 오라고 불렀잖아. 오빠랑 한번 놀아볼까? 뭐야 이 변태. 전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전 제 전화번호가 예사롭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하게 에휴 뭐 어쩌다 한번 잘못 온 거겠지 뭐 이러면서 뭐 별일이야 있냐면 저는 그냥 뭐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날 밤 또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남자한테. 모르겠어요. 그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예. 잠결에 전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여보세요. 이번에 어떤 젊은 놈이 전화를 했습니다. 예. 누나 목소리 너무 이뻐요. 저랑 놀아요. 얘 또 뭐야 이거. 아무래도 이런 전화가 오는 건 588이라는 번호 탓이라는 확신이 딱 들었습니다. 예. 이 번호가 뭔가 있나 봐요. 뭔가 좀 있네요. 네, 다음 날 전 바로 통신사로 달려가서 번호 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개통 3개월 전에는 번호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 예. 대량 난감. 이거 완전 대량 난감했습니다. 당황했겠네. 그럼 앞으로 이런 전화를 계속 받아야 한단 말인가. 대책이 안 썼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없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예, 그쵸. 네. 그렇게 한 달 내내 전 이따금씩 외로운 남정네들이 오빠라며 걸려온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황현희 씨도 왠지 이 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느새 체념하듯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그들에게 대응해주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 익숙해진 거죠. 그냥. 그쵸. 음. 예. 이렇게 점점 뻔순이가 되어가던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예, 간만에 필 받은 우리 직원들, 회식 자리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니나 너 놀았던 거예요. 저 역시 나름 기분이 좋았던 터라 약간의 알코올을 마셔주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잠시 후 전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예. 화장실에 앉아 주머니에 이제 손을 넣었는데 휴대폰이 휴대폰이 없는 거야. 예. 시간도 꽤 늦어 있었습니다. 순간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노처녀 이 대리님 옆에 제 휴대폰을 놓고 나온 게 야. 생각났습니다. 이거 뭔가 일이 좀 터질 것 같은데요. 뭔가 이제 좀 엮일 것 같네요. 예. 하나가. 예. 지금쯤이면 전화가 걸려올 시간인데 그분들께서. 예. 전 황급히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저는 안 돼! 하면서 미친 듯이 전화기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처녀 이 대리님이 제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또 빨라요. 또 이럴 때는요. 역시나 외로운 오빠들의 전화인 듯 싶었습니다. 예. 그녀 순간 얼굴이 굳어지다 못해 얼굴이 벌겋게 상기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분위기상 어떤 변명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어떤 변명을 해도. 그렇죠. 그렇게 저는 변순이로 변순이 찍히고 씨. 말았습니다. 변순이, 변녀, 뭐 이런 거죠. 예. 그날 이후 이 대리님은 저를 보면 묘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퇴폐적 행동으로 풍기문란을 일으켰다는 기사나 뉴스가 흘러나올 때면 어김없이 저를 향해 묘한 눈빛을 보냅니다. 전 정말 억울하다고요. 밤마다 내게 전화하는 외로운 오빠들. 제발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오빠들 때문에 저 정말 피곤해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예. 네. 아, 근데 궁금한 게, 이 전화번호를 전에 쓰시던 분이 어떤 분일까? 정말 궁금하네요. 예. 하연이 씨는 어떻게 전화에 관련된 재밌는 일 없었어요? 전화에 관련, 저는 한 번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다는 게, 네.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술 먹고, 사랑해요. 그런 거예요. 아빠한테. 근데 너무 제가 사실 아버지랑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어색해가지고. 또 예.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좀 껄끄럽잖아요. 많이 그렇죠. 좀. 우리 엄마는 이렇게 부비고 이러는데. 그럼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서 아버지한테 사랑해요 했더니 병신. 아버지가 쑥스러우신지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버지 얼굴이 안녕 씨를 저도 이제 예전에 사춘기 때 왜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뭐요? 전화 걸어서 폰팅도 있었고 예. 왜 신음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막 이런 데가 있잖아요. 전화를 하면. 신음소리가 뭐지? 예, 그쵸 있죠. 예. 요즘에도 있어요. 예, 요즘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평생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으로도 향후 한 200년 동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춘기 때 제가 밝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냥 호기심에 그쵸. 한번 전화를 누구나 걸었는데 호기심이 있으니까. 예. 전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나는 너무 억울한 게 그걸 내가 본격적으로 듣기라도 했으면 네, 남자분들이라면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친구는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제 친구는 이제 전화를 하는데 그런 전화예요. 영민 씨가 말한 그런 네. 전화인데 이게 국제 전화로 연결되는 전화가 있어요. 어머머머. 이게 080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미국 사람이 그러면 받는 건가요? 아니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 사업 허가권이 안 나와가지고 이게 통신이 외국에 서버가 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 사람이랑 통화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제 친구가 200만 원이 넘게 어머머머머. 어머니가 죽이네 살리네 그 어머니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아니 200만 원이 나올 정도로 그 사람은 당신은 뭘 했던 거예요? 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당신이잖아. 끝까지 들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상국동에 사는 최연준이라고 합니다. 제게는 못난이 여자친구가 있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남들의 관점이지 네. 제겐 더없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여친이라 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그럼요. 남자. 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와 여친은 의남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친한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예, 전 그녀를 단 한 번도 여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때때로 너무 착한 그녀의 마음씨에 감동받은 적은 있었죠. 네, 어느 날 그녀와 전 레포트 때문에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게 됐어요. 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려댔고요. 그녀는 혹시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네, 최연준 선배님 전화입니다. 아, 예, 저 연준이 친구 동혁이라고 하는데요. 연준이 어디 갔나요? 선배님 잠깐 자료 받으러 나가셨는데 목소리 너무 듣기 싫다. 들어오시면 말씀 전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연준이 후배세요? 목소리가 너무 이쁘시네요. 뭐 이런 대충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갔어요. 그쵸. 그러니까 전화했는데 후배가 목소리가 너무 이뻐서 이 친구분이 작업을 들어가시는 듯 뭐 그런 분위기. 그렇죠. 자, 다음 날 길을 지나가는데 동혁이란 친구가 너무나도 친한 척을 하면서 제게 달려왔죠. 네. 그리고는 어제 전화 받은 후배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목소리에 완전 뿅 갔다나 어쨌다나. 예, 하지만 동혁이란 친구 나름 여자 보는 눈이 까다로운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터라 전 조심스럽게 말했죠. 야, 물론 그애 너무너무 착하고 예쁜 애인데 네. 내가 봤을 때 네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그놈이 야, 나 무조건 착하기만 하면 돼. 좀 부탁한다. 소개 좀 시켜주라. 남자들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작은 항상 이렇죠. 아주 생떼를 부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할 수 없이 일단 둘이 만날 기회라도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원데이 어느 날 동혁이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녀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동혁이가 절 보면서 야, 그나저나 나 영주 씨 좀 빨리 좀 만나게 해줘. 솔직히 나 지금 지나간 여자 있잖아. 쟤처럼만 안 생기면 다 좋아. 허걱. 참아 그녀가 네가 지금 그토록 열심히 작업 중인 그녀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속물 같은 그녀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상처를 받을까봐 말이죠. 속이 깊은 분이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전 그녀가 동혁이를 만나면 분명 상처받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둘을 그냥 만나게 둘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별별 유치한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그 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작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전 괜히 중간에서 실없는 놈만 됐고 결국 그녀는 동혁이를 만나러 나가더군요. 전 너무 걱정이 돼서 둘이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서 네. 둘의 만남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동혁이 녀석이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져서 정말 매너 없이 굴고 있었죠. 너무해요. 저 너무하네요. 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전 그녀를 끌고 나왔어요. 네. 제가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자 그녀가 내가 미안할까봐 오히려 더 씩씩한 척 선배 고마워요. 그 사람 제 스타일 아니라 어떻게 거절할까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역시 선배는 나랑 뭔가 통하는 게 있다니까요. 야, 두 분 다 좀 배려심이 깊네요. 정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녀석 어쩜 이렇게도 말을 예쁘게 잘하는 걸까요? 순간 저도 모르게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어머머머머. 야,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지금 저희는 예쁜 사랑을 하고 있죠. 안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안고 뭔가 좀 느꼈겠죠? 갑자기 연인이 된 걸 보면. 그렇죠. 안았고 나서 뭔가가 있겠죠. 자, 남들이 뭐라 해도 그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가장 예쁘고 저한테 소중한 제 연인입니다. 네. 그 언젠가 윤종신 형님이 그렇게 애타게 불러댔던 내 사랑 못너니의 그 가사처럼 그녀의 외모만을 보고 그녀를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희들이나 잘 살아보렴. 난 행복할 테니. 이게 노래군요. 예. 죄송합니다. 가로 열고 윤종신 노래로 딱 되겠구만. 네, 윤종신 씨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너희들이나 잘 살아보렴. 난 행복할 테니. 예, 그만. 자, 노래 그만. 자, 이런 사연입니다. 예. 아니 근데 황현희 씨는 이렇게 소개팅 한 적 없었어요? 저 소개팅한 적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소개팅. 있겠죠. 예, 대학교 다닐 때. 나 아직 대학생이구나. 네, 졸업을 아직까지도 못한 황현희 씨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졸업을 못하고 있는데 소개팅 나가서 좋은 추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이 소개팅 나오면 장난치고 막 괴롭히고 막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소개팅 장에 나가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볼꼬 짚고 막 흔들고 막
뭐 이런 적이 많아가지고 소개팅에 좀 안 좋은 추억만 있네요. 추태인데요, 추태? 영미 씨는 뭐 소개팅 가서 뭐 좋은 추억 있어요? 저는 예.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이제 소개팅을 하는데 저도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예. 할 때마다 제 친구가 항상 누누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뭔데요? 입을 벌리지 말라고. 가만히만 다소곳하게만 앉아 있어 달라. 참 정답이네. 그랬는데 예. 어떻게 제가 또 웃는 게 버릇이잖아요. 진짜 웃잖아요. 그래서 크게. 막 웃다 보면은 남자들이 다음부터는 연락 안 하더라고요. 이제 노래방을 또 같이 가요. 노래방 같이 가면 여자들은 대부분 예. 발라드나 이렇게 예. 잘 보이려고. 그렇죠. 이쁜 근데 거. 저는 그 귀여운 와중에도 개그맨이 피가 흐르고 있었나 봐요. 거. 뭘 불렀어요? 말 달리자 딱줘 딱줘 저 이거 불렀어요. 첫날 이런 제기 이런 게 또 어디 있어? 예. 예. 이런 일이 있었죠. 어쨌든 근데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 네. 정말 남자로서 제가 네. 존경하고 여자분께서도 진짜 좋아할 만한 그런 성격이에요. 이 사연을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예.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뭐 얼굴 이쁘면 예. 안 착해도 돼. 그럼요. 못 돼도 돼. 이거고. 과거도 안 본다. 뭐 이런 그럼요. 거예요. 예. 뭐 과거는 용서해도 얼굴은 용서. 고쳐도 상관없다. 이쁘기만 해다오. 근데 저도 고치는 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그건 좀 너무했죠. 그런가요? 그럼요. 어쨌든 오늘 사연 보내주신 최은주님 진짜 두 분 행복하게 이쁜 사랑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많이 많이 사랑하세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산전수전 토크 네. 여기까지 할까요? 싫은데요? 그래요? 계속하세요 혼자. 저 갈게요. 네, 그러면 윤종신 씨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이나 잘 살아보렴 단 행복. 아, 나 노래 진짜 못한다.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산전수전 빨리 끝내야 될 것, 네.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죠.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만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갖고 남는 엽기 황당 웃음만 발 바람만장 스펙타클리아 스토리 산전수전 토크. 어우, 내가. 자, 안녕하세요. 산전수전 토크의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영미입니다. 네. 안영미 씨. 네, 어땠어요? 귀여웠어요? 괜찮네요. 괜찮아요? 전 어땠어요? 근데 좀 차라리 얼굴이 안 보였으면 예. 좋겠네요. 목소리. 애기 목소리가 안 돼. 안녕하세요. 얼굴은 호나오던데 거기에서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어떻게 너무 이렇게 애기 목소리 잘 내요? 아우 제가 또 원래 생긴 게 귀여운 예. 사람들이 목소리도 귀여워요. 저 되게 귀엽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뭔 소리예요? 쌍꺼풀 지고 눈. 약간 커다란 게. 옆에 있는 점은 어쩔 거야? 점? 그것도 귀여운 건가? 이거? 그 점에 난 털은 또 어쩔 거야? 털은 뽑으면 되고요. 점 빼면 되는데 이거 잘 안 징그러 빼진다고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내가 뽑으러 갔는데 예. 안 된대요. 왜요? 네? 너무 왜요? 이게 뿌리가 깊다고 6번 빼야 된대 점을.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예. 점이 남은가요? 뿌리가 아니, 이렇게? 레이저를 쏘잖아요. 네. 레이저 빔을 쏴야 된다. 아니 얼굴이 무슨 전쟁도 아니고 우주 전쟁이야. 레이저 빔을 얼굴에다 쏘게? 장담해 의사들 지금. 다시는 병원에 안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자, 첫 번째 사연은요, 경기도 화성시에 사시는 이명식님의 사연입니다. 네. 제 친구랑 이름이 똑같네요, 명식이. 명식. 예. 아, 걔 나이가 아니야? 몇인데 그러니까. 명식이라고. 자,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이명식이라고 합니다. 저에겐 쌍팔년도에 나왔을 법한 냉장고 폰이 있습니다. 아. 전 너무 부끄러워서 절대 친구들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질 않아요. 그렇죠. 부끄러울 만하죠. 그러니까요. 내가 다 부끄럽네. 네. 부모님께 슬라이드 폰을 사달라고 사정해 보았지만 부모님은 뭐 들은 척도 안 하세요. 그렇죠. 전 더 이상 뭐 휴대폰 따위로 친구들에게 기죽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고요. 네. 예,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맥도날드에서 말이죠. 하지만 혀가 약간 짧은 제게 이 알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 게다가 무서운 매장 매니저가 떡하니 서 있는 날에는 긴장해서 말이 꼬이기 일쑤였어요. 손님이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맥도날드입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네. 롯데리아랑 헷갈려서 안녕하세요 맥데리아입니다 하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대리야. 고객님 빨대 꼬라드릴게요 라고 잘못 발음해서 빨대 꼬라드릴까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때 손님들이 네 빨대 꼬라주세요 하면서 키득거렸죠. 이렇다 보니까 매니저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할 리가 없었죠. 그런데다가 그렇죠. 한 수 더 떠서 매니저님 이름이 양구방인데 저는 매니저님 이름을 방구량이라고 잘못 불렀습니다. 기분이 방이 좀 안 좋군요. 방구량. 방구량. 네. 예. 이럴 때마다 전 어김없이 매니저님한테 끌려가서 욕을 한 바가지씩 얻어먹었죠. 매니저님은 늘 저거 어떻게 자르나 라는 눈빛으로 절 주시하셨고요. 네. 저는 서럽지만 내 손 안에 활짝 웃게 될 그 최신형 손 안에서 활짝 웃게 될 그럼요. 그 최신형 슬림 핸드폰을 이 생각하면서 나이 때 또 핸드폰이 최고죠. 그럼요. 핸드폰만한 게 없어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네. 갑자기 손님들이 개떼처럼 몰려들었고 정말 손님을 개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정말 모두가 전사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전 밀려있는 주문에 따라서 급하게 포장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손님이 주문한 불갈비버거 세트와 네. 호밀빵 버거를 내밀면서 혀가 꼬여서 그만 이렇게 외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마이크에 대고 말이죠. 손님 주문하신 불가리 세트 호빵버거 포장해왔습니다. 불가리 세트 호빵버거 라고요. 일에 너무 적응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 이거 나중에 사회생활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고등학교 때 말이야. 자, 일순간에 시선은 저에게 와서 꽂혔고 네. 잠시 후에 사람들은 웃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매니저님은 저를 조용히 불러서 명식 씨는 우리 매장이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동안 일한 돈을 계산해서 살포시 건네주셨어요. 네. 결국 잘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전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 일이 잘릴 만큼 잘못한 일입니까? 예, 좀 많이 잘못하신 것 같은데. 예, 전 억울한 마음에 다음날 네. 친구들을 몰고 가서 매장에서 진상을 떨기로 했습니다. 어린 분이. 뒤끝이 있는 분이세요, 이분이. 예, 강단이 있네요. 딱 보니까. 자, 사람 많은 시간에 몰려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몇 시간이고 죽치고 있을 생각이었어요. 네. 전 친구들과 당당히 손님의 자격으로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네. 마침 매니저가 주문을 받고 있더군요. 정 거만한 표정으로 주문대 앞에 딱 섰습니다. 네. 매니저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손님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약간 그렇죠. 좀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불편한 거죠. 그럼요. 그렇죠. 전 거만한 표정으로 돈을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빅맥 하나 손님이 빅맥 하나 불갈비 하나 스틱 하나 땡큐. 이런 젠장. 스틱 하나 땡큐라니 이런 대략난감한 투철한 직업정신을 어쩌란 말입니까. 직업병이야, 직업병. 그러니까 이게 주문했는데 손님이었어. 어디 그 사이 직업병. 빅맥 하나 불갈비 하나 스틱 하나 땡큐. 주문을 자기가. 네. 버릇이 된 거지. 제 옆에 친구들은 완전 뒤집어졌고요. 전 고개를 숙인 채 매장을 뛰쳐나왔습니다. 늘 입버릇처럼 부모님들이 하시는 남의 돈 벌기가 어디 쉬운 줄 아냐? 라는 이 말. 야, 이젠 정말 가슴에 팍팍 와 닿더라고요. 자, 이제부터는 부모님께서 어렵게 버시는 이 돈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써야겠습니다. 손님?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마지막을 마무리를 이렇게 장식해주시네요. 야, 그래요. 이게 직업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그럼요. 저도 예전에 아르바이트 같은 거 많이 하셨죠? 그럼요. 많이 예, 했죠. 어떤 거 저는 하셨어요? 예. 황현 씨와는 달리 가정이 어려워서요. 저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취미로 하신다고. 황현 씨. 너무 저도 적응을 못 하고 있었어요. 예. 처음에 했던 거라서. 예. 그래서 왜 계산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계산할 때 왜 만약에 3,700원이 나왔다. 예. 그러면 거스름돈. 손님분들이 10,000원을 주면서 700원 잔돈 드릴게요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 7,000원만 거슬러 드린다는데 계속 저 혼자 계산기 두들기면서 어머 여기 700원 막 이래 정말 진짜 무식하면 알바도 못하는구나. 야, 기본 초등학생도 하는 걸 그걸 왜 아니 나 못해요? 그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을 해가지고 어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몇 번을 그런 실수를 했던 거예요. 예. 옆에 점장님이 그랬더니 학교 도대체 어딜 나왔냐고 아니 그냥 10,000원만 주면 왜 700원을 더 줘? 너 진짜 무식하다. 와, 나는 무슨 야, 나중에 나 이런 팁인 줄 여자랑 알아서 팁. 시집 오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걱정 들어. 맞아. 네, 그리고 그게- 저도 그리고 또 다른 또 일도 했었어요. 뭔데요? 섬유 공장에서 격리로
격리에 경리를 이랬는데 경리들이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계산은 제가 뭐 하나 잘못 격리의 생명이 계산인데 그걸 안 되면 왜 하고 앉아 있나 그걸. 컴퓨터도 못하고 그래서 아, 거기가 또 예. 숫자 하나만 잘못 적어도 몇 억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섬유를 돌돌돌 말아서 격리인데 격리인데 사장님 전 이게 차라리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섬유를 말았던 적이 있었어요. 결국 몸이 고생하는 게 낫다 머리보다. 머리가 고생하는 것보다 몸이 고생해야겠다. 네. 맞아. 저도 옛날에 이런 알바 경험 있어요. 저도 옛날에 제가 고3 때 이제 수능이 끝나고 네. 이제 그때가 장충체육관이에요. 네. 장충체육관에서 킥복싱 대회가 열렸는데 네. 제가 링을 설치하는 알바를 했었어요. 거의 노가다였어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링을 이렇게 쇠를 다 설치하고 네. 이제 경기가 시작됐는데 어. 링이 무너진 거야. 링이 왜 무너졌어? 야, 왜 무너졌어? 경기 취소되고 그냥 킥복싱 대회 때 왜 무너졌어? 나 몰랐는데 원인이 저더라고요. 왜요? 이게 왜? 링을 설치할 때 나사를 껴서 이게 너트를 돌려서 맞췄어야 된대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쇠통에만 올려놓은 거야 그 위에다가 차례차례. 이게 무너져 내린 거야. 어머. 킥복싱 연맹 회장님께서 그러더라. 내 살다 60평생을 살았는데 이런 건 링이 무너진 건 처음이라고. 자, 다음 사연 넘어가 볼까요? 네, 예.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28살 최보혜라고 합니다. 재작년 저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잘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고 영어 공부를 핑계 삼아 호주로 날아갔습니다. 아, 호주로 가셨군요. 이분도 돈이 좀 있으신가 봐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설레임이 제게 커다란 용기가 되었죠. 예. 하지만 호주는 한국보다 물가가 평균적으로 2-3배는 비싼 그렇군요. 나라라서 예.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었고, 그럼요, 얼마나 비싸요, 안 가봐서 물가가. 모르겠네요. 예. 학교를 다녀야 했으므로 저는 정해져 있는 돈에 맞춰서 짠순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요. 그렇게 4개월쯤 지났을까 학교는 방학을 하게 되었고 친구들은 저마다 여행 계획을 잡으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편히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전 친구들에게 기가 죽기 싫어서 뻥을 제대로 치게 됐죠. 예. 하지만 머니라는 머니가. 예, 예. MONEY 머니라는 예, 써있네요. 냉혹한 현실 앞에서 나 오늘 무식한 거 너무 티난다 진짜. 전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분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예요. 우연히 광고를 보고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한인 행사가 열리는 곳에서 행사 도우미 일을 하기로 행사 했습니다. 도우미. 응? 예. 하지만 막상 가보니 말이 행사 도우미지 결국 물건을 파는 세일즈 우먼이었던 그쵸.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 이미 괜찮은 품목들은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나마 이제 남들이 봤을 때 보기 좋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쉬운 거는. 거. 쉬운 잘 거. 팔리겠다 싶은 거. 네, 근데 어디죠? 예, 저는 젓갈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꼴뚜기젓 사세요! 맛있는 아까미젓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호주에 사는 한인들에게 젓갈은 최고의 인기 품목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겠죠. 예. 그렇다 보니 젓갈을 팔고 있는 저 역시도 이곳에서 인기는 나날이 높아졌습니다. 예. 이곳에서 일하는 사장님 이하 모든 사람들은 저를 이름 대신에 꼴뚜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별명처럼. 그러니까 멸치를 팔아가시는 멸치야! 미역을 팔아가시는 미역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처음에는 꼴뚜기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지만 나중엔 여기저기서 꼴뚜가라고 불러대니 이 말이 정겹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예. 제가 꼴뚜기젓 사세요! 라고 열심히 외치고 있을 때 가끔 친구들이 전화를 하면 예. 전 얼른 한시로 달려가서 해변에 누워서 럭셔리하게 전화를 받는 척했습니다. 어떻게 해변에 있는 것처럼 했죠? 그쵸. 바닷소리를 냈나? 물을 내렸나? 그리고는
다시 달려와서 꼴뚜기젓 사세요. 꼴뚜기젓 사세요. 라고 아니, 외쳤습니다. 어디 동대문 시장도 아니고 호주까지 가셔서. 근데 이런 게 또 정감이 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여름방학의 일부분을 꼴뚜기젓을 팔며 보냈습니다. 예. 이렇게 행사가 끝난 어느 주말 오랜만에 학교 친구들을 만나 맛있게 식사를 하며 그들의 자랑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기죽기는 싫어서 적당히 뻥으로 응수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한 친구가 한국 교민 잡지를 들고 왔어요. 아, 참, 오늘이 교민 잡지 나온 날이었지. 예, 예. 뭐 저희는 둘러 앉아서 교민 잡지를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민 잡지에 꼴뚜기 젓갈 팔고 있는 제 사진이 실린 게 아니겠습니까? 야, 나름 큰 행사였다 보니 아마 이제 촬영을 왔었던 모양입니다. 제대로 걸렸겠네요. 예, 친구들이, 보혜야, 이거 너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당황한 저, 아니야. 나 그것도 골드코스트 있었잖아. 골드코스트. 네, 친구들, 근데 너랑 정말 닮았다. 다행히 친구들은 제 말을 믿는 그쵸. 눈치가 닮은 사람인가 제 말을 싶겠죠. 눈치였습니다. 예. 예, 이렇게 고비를 넘기고 있었는데 예. 잘 넘어가나 싶었는데 그쵸. 하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잠시 후 행사장에서 미역을 팔던 친구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그녀 너무 반가운 듯이 저를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머 꼴뚜가! 저는 순간 당황해서 저를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 나야 미역이! 이라며 해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그만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차갑게 그녀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그리고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말이죠. 호주에 있는 동안 내내 그 친구에 대한 미안함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땐 제가 참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언젠가 그 친구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된다면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미혁아, 그땐 이 꼴뚜기가 정말 잘못했다.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미혁아. 네. 끝까지 시치미를 떼신 거죠. 그렇죠. 야.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창피할 수도 있죠. 저도 뭐 친구들하고 있을 맞아요, 때 뭐 맞아요. 격리 본거 얘기 안 했었어요. 결국 외국인 노동자한테. 안영훈 씨는 뭐 알바하다가 뭐 실수를 한다거나. 저는 실수를 한 적은 제가 네. 코러스 알바도 했었고요. 네. 제가 코러스 알바할 때 얘기해 드릴까요? 코러스가 뭐예요? 아, 음악. 네, 제가 그 군인들 위문 열차 혹시 아세요? 위문열차. 네, 거기에서 제가 이제 가수를 코러스를 했었어요. 네. 잠깐. 예. 근데 코러스인데 립싱크였죠. 아, 코러스도 립싱크를 하는군요.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야, 특이하네. 진짜 특이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다 같이 이제 군인들 앞에서 예.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 이제 막 야한 옷을 좀 아. 입고 오늘 밤만은 그댈 위해서 군인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 오히려 지금보다 그때가 인기 더 많았어요. 안영훈 씨 그런 거 잘하잖아요. 네, 제가 또 손짓 하나에 30명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 앞에 군인들이. 예. 막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이게 속옷이 쑥 내려간 거예요. 영민 씨 속옷이. 예. 어. 위에서 쑥 내려간 거예요. 밑으로.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순간 난리가 났죠. 더 난리가 났겠는데? 알잖아요, 군인들. 뭐 일부러 가슴이 4개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예. 다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어떻게 이걸 간신히 막 치켜 올렸어요. 아, 또 뒤로 치켜 올렸어요? 치켜 올려고 뒤를 돌았는데 뒤에 군대 악탄, 군의 악탄들이. 저는 앞뒤로 좋은 일만 한 거야. 아, 참 안영훈 씨 고마운 분이에요. 군인들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거 받고. 네, 이렇게 어릴 때 용돈만 받았을 때는 몰랐는데 그렇죠. 직접 일을 하고 나니까 정말 100원, 200원이 너무너무 아깝고 저 그런 돈의 것 소중함을 이제 슬슬 배워 나가는 거죠.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나 지금도 이제 방학을 맞아서 알바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실수들 하지 마시고 저처럼 영미 씨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네. 네, 돈 많이 버셔가지고 용돈 잘 쓰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다른 허튼 데 쓰지 마세요. 꼭 중요한데 꼭 그렇습니다. 써야 될 때 쓰세요. 필요할 때 여러분들. 그때 네. 쓰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산전수저 토크 여기서 마칠까요? 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나는 사연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에 찾아올게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각본 없는 엽기, 방당, 웃음 만발, 바람한장 스펙타클 리얼 스토리 산전수전 산전수전 토크.
안녕하세요. 산전수전 토크의 황현입니다. 사랑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맘 뭐야? 다쳤어. 당신을 사랑했어요. 안영미 씨, 왜 그래요? 또 시작부터 술 드셨어요? 낮부터. 가슴 아파서 목이 메어서 안간히 무서워봐도 저기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러세요? 뭐 남자한테 차였어요? 아니 지금 예. 잘 들어보세요. 노래가 지금 다 이별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눈치를 딱 채셔야죠. 우리 척하면 차 아닌가? 그러니까 차였냐고. 내가 찼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며칠 만에 찼어요? 이번에? 좀 견뎠나? 오늘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네, 이야기. 사랑 이야기. 그렇군요. 사랑과 이별에 관한 참 이야기. 할 얘기 많죠, 이런 얘기. 사랑. 아하. 소재 어떤, 괜찮네, 오늘. 네,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그 사연 그래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자, 산전수전 토크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경기도 안산시에 사시는 박보연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딱히 내세울 것도 딱히 빼어날 것도 없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늘 어디서나 묻혀지기 일수인 대학생 박보연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다 보니 전 제대로 된 연애 한 번을 못 해봤을 뿐더러 인생을 작업의 기술, 음. 작업의 정석이냐 하는 각종 연애 노하우를 전수를 받고도 제대로 써볼 일이 없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제게도 작업 기술을 발휘할 기회가 찾았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저는 길거리에 처량하게 버려져 있는 첼로 가방을 발견하게 됐어요. 뭐 나름 모범 공예 학도인 저는 첼로 케이스를 이용하면 꽤 멋들어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예. 몰래 이 첼로 가방을 주워서 어깨에 들쳐매고 버스에 올랐던 거예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누가 버린 걸 가져간 거죠, 그냥. 그렇죠, 그렇죠. 네, 버스에 올라타자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제 첼로 가방에 꽂혀있던 거였어요. 되게 좀 음대생들에 대한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나는 이런 환상이 있는 줄도 몰랐어. 이게 또 엄청 커 첼로 가방이고. 진짜 첼로 가방 내가 메고 갈 걸 그냥. 그러니까. 아, 첼로를 하는 여학생에 대한 환상 때문이었을까. 유독 한 꽃미남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걸렸구만. 얼마나 좋았을까. 걸려 들었어. 뭘 걸려들어요. 태어나서 누군가로부터 이런 관심 어린 시선을 받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예. 저는 애써 도도하고 무관심한 척 창밖을 바라보다가 예. 이거 완전 티나는데요. 딱 걸렸는데요. 내릴 차례가 돼서 꽃미남을 힐끗 한번 쳐다보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눈빛을 준 거죠. 나름. 저 이번에 내려요. 뭐 이런 느낌이죠, 약간. 예. 그런데 빙고! 그 꽃미남이 저를 따라서 내리더군요. 그리고 꽃미남 저에게 다가와서 저기 혹시 저 연락처 좀 가르쳐 줄 수 있으세요? 요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황현 씨. 저 이런 식으로 안 하죠. 마음 같아서는 꽃미남의 손이라도 그냥 텁썩 잡아주고 싶었지만 애써 마음을 추스리고 애써 두 번 정도 튕긴 후에 이거 정말 쉽지 않은데 못 이기는 척 연락처를 가르쳐줬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이후 꽃미남과의 전화통화가 자연스럽게 시작됐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침내 꽃미남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았습니다. 네, 성공한 거네요. 예. 하지만 나름의 고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꽃미남은 제가 첼로를 하는 음대생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말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저는 그냥 할 수 없이 데이트 장소에서 매번 그 무겁디 무거운 첼로 가방을 둘러매고 나갔습니다. 데이트하는 내내 이 키만한 첼로 가방을 들고 다니려니까 죽을 맛이었어요. 여름이었으면은 야, 얼마나 더웠을까? 운동 제대로 한 것 같은데요. 예. 꽃미남이 이런 제 모습을 안쓰러워하면서 첼로 가방을 들어주겠다 이렇게도 했지만 예. 빈 가방이라는 게 뽀록날까봐 차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 지금. 네, 지금 걸려들었어.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저는 첼로 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캠퍼스를 유유히 거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잠시 짐을 맡긴 뒤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 그 친구는 학교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였는데 짐 안을 들여다보니까 누군가에게 김치를 얻은 모양이었어요. 예. 첼로 가방과 김치 보따리 참 이게 모양이 빠지거든요. 이게 많이 뭔가 좀 빠지죠. 언밸런스하고 그래서 일단은 김치 보따리를 첼로 가방 안에 넣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꽃미남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기쁜 마음에 첼로 가방을 둘러매고 꽃미남 만나러 간 거예요. 응? 그리고 정말 꿈만 같은 데이트를 즐겼어요.
집에 오는 길에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맨 뒷좌석에 앉아 꽃미남과 저는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버스가 집 앞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꽃미남과 저는 이제 아쉬워서 서로 이제 손을 못 끌어안고 자기야 어떻게 보고 싶을 것 같아 이렇게 닭살을 막 떨고 있었죠. 예.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했고 손 쓸 틈도 없이 네. 첼로 가방이 떨어져서 버스 안에서 뒹굴고 말았습니다. 야. 저는 놀라서 얼른 첼로 가방을 주워들었고 꽃미남은 행여 제가 다쳤을까봐 놀라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꽃미남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순간 이러죠? 아차 예. 싶었습니다. 아니 왜? 제발 마음을 졸이면서 첼로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첼로 가방 밑으로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아이쿠, 것이었어요. 야, 아까 그 뭐, 김치. 야. 첼로 가방 속 김치 보따리가 터진 것이었어요. 아. 제게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꽃미남은 그렇게 뒤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꽃미남아, 물론 거짓말을 한 건 내 잘못이지만 정말 끝까지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 첼로 가방에 묻은 김치 국물 닦아냈으니까 제발 돌아와다오. 예. 야. 야, 근데 이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된 상황인데. 근데 제가 볼 땐 예. 둘이 헤어지길 잘했네요. 왜요, 왜? 왜냐면 예. 이 남자분이 어떻게 첼로 그 가방 하나 때문에 사귀고 아. 가방 하나 때문에 쉽게 헤어진다는 게 말이 돼요? 맞아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 예. 여자분을 박보현 씨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첼로를 그냥 사랑한 겉모습만 보고 예. 사랑을 한 거죠. 첼로를 사랑한 남자네. 첼로를 사랑한 남자. 엘러. 첼로의 가격? 첼로가 비싸거든요, 이게. 지비준 산다는 얘기 지금 음악을 한다면. 아, 좀 그런 걸 노리지 않았나. 아우, 그런데 너무 백그라운드. 못됐다. 저도 근데 이런 경험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전공이 법학이지 않습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어느 대학교는 왜 이렇게 웃기냐, 법학 나왔다. 대학은 얘기를 안 해요. 나 그냥 법학 가다. 하지만 졸업은 못했다는 거. 지금 아직도 재학하고 있죠. 3학년입니다. 지금 3학년. 예. 근데 어느 날 이제 옛날 여자친구한테 학교를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떠나더라고. 왜? 아, 지방대라고. 아유, 가더라고 그냥 얘가. 근데 그냥 K대라고만 얘기했거든 애들한테. 아, 근데 그래도 법쪽을 공부하는데 지방대면 그러니까. 어떻고 서울대면 어때요? 참 답답해요 이럴 때였어요. 예. 아니, 안홍 근데, 씨는 저는, 물론 공고를 나왔어요. 의정부 공고를 나왔고, 예. 의정부 공고 건축과를 나왔고, 납땜을 저는, 그렇게 잘하시다고. 근데 저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연극을 했거든요. 예. 연극 공연이 끝나자마자 제 친구가 소개팅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예. 그 소개팅 하던 남자가 제가 연극하는 걸 봤던 거예요. 보고 예. 반한 거예요, 저한테. 아, 반해가지고 이제 사귀자고 예. 첫 달부터 그래가지고 그래 뭐 나야 좋지. 아, 쉽구나. 전날부터 그냥 알았어 그냥 그런. 그 다음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분장 다 지우고 만나잖아요. 당연히 이제 네. 연극 끝나고 이제 그랬으니까 그쵸. 연극 분장 끝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몇 번을 데이트를 했는데 그다음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희 연극하는 아. 모습만 보고 반했던 거였어요. 그 연극한 네. 그 매력에 빠졌구나. 네. 근데 평소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아니었나 봐. 그 누가 그러겠니? 그 당연하지 그걸. 아 왜? 왜? 너 이거 마 목소리 들어봐. 네 웃음소리. 내가 왜? 아우.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전남 목포에 사는 김용식이라고 합니다. 친구들은 제게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나겠다. 자린고비가 이 녀석아 형님하겠다라면서 구박하지만은 전 나름대로 지출에 대한 철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검소남이라. 어허. 예, 검소남. 네? 제 지출 철학 1장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한 이벤트에는 돈을 아끼지 말자입니다. 좋은데요? 괜찮네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여자친구만 괜찮아하겠네요. 그럼. 예. 친구들은 떠나요. 친구들은 슬슬. 떠나고. 그러니까. 얼마 전 여자친구와의 1주년 이벤트를 위해서 과외비 30만 원을 받아들고 어떤 이벤트를 준비할까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네. 30만 원짜리 이벤트면은 이벤트 회사에 가서 아이템을 하나 사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외비 탄 걸 용케하라는 친구 한 놈이 눈을 부라리면서
이 녀석이 밥 사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이 여자친구 선물 사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분명 욕을 먹을 터. 당연히 욕 먹죠. 당연히 그렇죠. 욕 먹죠. 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전 이미 친구놈들에게 끌려서 꽤나 고급인 중국집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친구들 먹성을 보아하니 좋게 뭐 7, 8만 원은 깨질 듯 하고 저는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계속 잔머리를 굴렸죠. 네. 그리고 그럴듯한 핑계를 생각해냈습니다. 자, 이제 식사가 끝난 후 전 일단 폼나게 빌지를 들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자, 이분 잔머리 쓴 거 한번 보죠. 네. 자, 그리고 아쉬운들 이렇게 외쳤죠. 아이쿠야, 이거 그러고 보니 돈을 안 뽑았네. 자, 이런 약간 티 나는데요. 이게 통하나? 자, 친구들이 근데 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데 어떤 한 집요한 녀석, 자, 이 집요한 친구 녀석이 그런 친구 한 명씩은 꼭 있어요. 있죠. 이게 파헤치는 애들이 있어요. 분석하고 파헤치고 또 한마디 합니다. 이 집요한 녀석이 야, 이거 됐고 야, 그럼 이따 저녁에 술이나 한잔 시원하게 쏴라. 걸려든 거죠, 제대로. 예. 싫다고 말하면 정말 치사한 놈이 될 것 같아서 그래, 야, 그래, 알았어. 야, 내가 이따가 확실하게 쏠게. 이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여. 라고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이 끝난 후 어김없이 또다시 술집으로 저는 끌려갔습니다. 미운 놈이 미운 짓만 한다고 그 집요한 친구 녀석 안주만 드립다 시킵니다. 맘 같아서는 골뱅이를 먹는 그 녀석 콧구멍에 골뱅이를 쑤셔 넣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오늘 제대로 걸린 듯 싶었죠. 네. 자, 다음 날이 여자친구와 1주년인데 이깟 술값으로 여자친구와의 이벤트를 접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전 또다시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7, 8만 원 하다가 술값 더 나오잖아요. 자, 이제 이분 또 이게 잔머리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 저는 그래서 일부러 술에 취한 척 흐느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자, 일부러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어요. 네. 너무 세게 박았는지 약간의 피가 흘렀습니다. 아이고. 병원비가 더 나오겠다, 임마. 너무 리얼했어요, 연기가. 그러니까요, 뜻하지 않은 피를 본 탓에 오히려 술 취한 설정이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내일의 이벤트를 위해서 이쯤의 고통쯤은 참을만 했죠. 아유. 친구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듯이 절 일으켜 세웠고요. 또다시 지들끼리 황급히 돈을 걷어서 술값을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네. 전 스스로도 이 뛰어난 연기력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자, 이때 그 집요한 녀석 다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초를 칩니다. 네. 자, 집요남 1. 야! 오늘 술값 용식이가 내기로 했잖아. 야, 그래도 애가 이렇게 취했는데 어떡해. 야, 용식이 뒷주머니에 지갑 있어. 야, 한번 꺼내봐봐. 정말 나무짱게 징글징글한 놈이었습니다. 징글하다. 그 와중에. 예, 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집요한 녀석 제 엉덩이를 더듬으면서 지갑을 꺼내려고 했고요. 네. 피까지 본 마당에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전 에휴 모르겠다. 그냥 바닥에 엉덩이를 깔고 누워버렸죠. 아이쿠야. 그리고 제 엉덩이에 지갑을 꺼내려는 친구와 바닥에 드러놓은 저는 미묘한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분 진짜 의지의 한국인. 이 친구가 내가 볼 땐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렇죠. 눈치 빠른 친구예요. 예. 결국 집요한 제 친구, 오히려 나머지 친구들에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면서 욕을 먹었고요. 야, 그래요? 역전됐네요, 상황이. 자,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 되는가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자, 식스센스 이후로 최고의 반전이 또 시작됩니다. 하필 집요한 친구와 집이 같은 방향인 전, 그 친구, 그 손에 맡겨지게 되었죠. 마지막 마을버스를 탈 수 있는 시간까지는 약 10분 정도 여유가 있었고요. 전 마을버스를 타고 가고 싶었지만, 친구 녀석 자꾸 택시를 잡아 태우려고 합니다. 그것도 모범 택시를 말이죠. 아이고. 저 택시를 제대로 타면 걸렸네. 좋기 2만 원은 나올 텐데, 그리고 분명 나보고 택시비를 내라고 할 텐데, 이것도 다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 그래도 많이 좁혀졌어요. 예. 지금 2만 원으로. 이분 머리가 이렇게 살면 터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예, 전 이왕 이렇게 된 체면이고 뭐고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또다시 길거리에 들어누웠습니다. 아유. 자, 결국 집요한 제 친구, 뭐 이런 게 다 있냐? 야, 내가 졌다 졌어 하는 표정으로 절 그렇게 버려두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가버리고 바닥에 일어나 보니 마을버스 막차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전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마을버스를 잡아 탔습니다. 마을버스 타고 가는 길에 다음날 여자친구가 기뻐할 모습이 떠올라 행복했습니다. 비록 옷은 난장판이 되고 친구들에게 진상으로 찍혔지만 언젠가 친구놈들도 분명히 절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친구니까요. 친구야,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 아니 근데 너무 멋져요. 근데 아, 그래요? 예. 여자가 볼 땐 멋져요. 남자가 볼 때 이런 친구는 절교죠. 아 그러면은 황현희 씨는 예.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이벤트 이렇게 해준 적 있어요? 이벤트 해준 적 있죠. 아 그래요? 저는 63빌딩에 가면은 네. 59층에 레스토랑이 하나 있어요. 어. 거기에서 저녁을 먹는 이벤트라면 60만 원짜리예요, 거기가. 오. 꽃다발부터 해서 반지부터 다 주고 어머. 풀코스로 막 음식 다 나오고 이러는데 우와. 60만 원이에요. 그걸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어머 정말요? 예, 제가 너무 진짜 좋아하던 여자친구였어요. 와 네, 근데 부럽다. 근데 차였어요. 왜요? 몰라요. 헤어졌어요. 아, 60만 원어치 쌌는데. 네, 60만 원을 아. 쏘고 한 20일 지나고 헤어졌어요. 예. 너무 그때 기분 나 하나 안 좋아서. 사주지.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나한테 사줬으면은 응? 짜장면이 몇 그릇이니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3,000원씩 해가지고 200그릇이네 이거. 아, 아유. 근데 저도 뭐 남자친구한테 뭐 큰 이벤트를 해준 적은 없지만 예. 왜 빼빼로데이 있잖아요. 그쵸. 제가 원래 발렌타인데이 이런 걸 안 챙겨요. 그런 걸 너무 싫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빼빼로데이를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아까 소개팅했다는 그 남자친구. 그렇죠. 그 남자친구한테 빼빼로데이 날 빼빼로를 정말 큰 맘 먹고 저는 샀어요. 큰 거를. 아, 큰 거를. 저 웬만한 데는 그런 데는 돈을 안 예, 쓰거든요. 은근히 비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사줬는데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 아, 이게 아까워서 안 먹는 줄 알았더니 초콜릿 알레르기 있다고. 그냥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버렸대요? 야. 아 정말 전 그 뒤로 절대 돈을 안 씁니다. 물 좀 줘요 그런 거. 초콜릿 진짜 좋아. 내가 미쳤니? 그래. 야, 너 그냥 그러면 안 된다. 하지만 여기 예. 이 친구분들도 이 사연을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웬만한 이분의 분들은. 그 뭐랄까 지극한 정성 뭐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리고 맞아요. 또 너무 또 여자친구만 챙기면 또 친구들이 멀어질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적당히 그것만 조절하시면 그렇죠. 친구도 얻고 사랑도 얻고 맞아요. 다 얻을 수 있을 것 어느 같습니다. 선을 유지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더도 말고 덜도 황현희 말고. 씨도 선을 좀 중요시 그렇죠. 해줬으면 우리 손을 좀 좋겠어요. 긋자고 우리 사이.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고 네. 삼전수저 토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여러분 계세요. 행복하세요.